새벽 택배 국가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맞는가? 타다, 택시. 문제가 생겼다. 진보 좌파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국가 뭐 했냐? 문재인 정부의 몰락, 그들의 가장 큰 한계, 멋진 구호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보수 정당에게 권력을 맡기면 국민들이 편안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계엄이 보수 정치답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산업화를 통한 빈곤 탈출에 박정희가 있었고, 민주화의 새벽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시대의 문제들 가장 앞서서 풀어낸 지도자와 그 세력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우리 보수 정당. 국민들이 조정원을 키우면 믿고 맡길 만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안정감을 드리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진정한 보수 그리고 진정한 진보와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큰 틀에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목적지의 차이. 진보 정치는 달나라를 가리키면서 달나라로 가자고 하죠. 근데 못 가죠. 보수 정치는 아마 달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현실적인 목적지를 가리키겠죠. 두 번째 차이는 방식의 차이죠. 진보 정치, 좌파 정치는 굉장히 선동적이죠. 책임 정치라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는 운영의 질서, 운영의 능력, 그리고 결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치입니다. 뱉은 말에 대해서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보수 정치를 철학도 없다고 느끼는 국민들 앞에 우리는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죠. 네, 네덜란드. 네. 반혁명 국가학,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창당한 당 이름이 반혁명당이에요. 이게 정강정책이에요. 우리 국민도 정강정책이 홈페이지 가면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봐. 이게 다 정강정책이에요. 한 줄 요약을 하면 영역 주권이에요. 사회 운영의 각 영역은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의 운영 방식이 있어요. 교육은 교육의 운영 방식, 노동은 노동의 운영 방식, 과학은 과학의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치가 또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각 영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는 영역과 영역이 충돌될 때 조율하는 영역 역할에 머물러야지, 모든 영역에 숟가락을 놓고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 영역에 맡겨라, 내비둬라 라는 건데, 진보 정치, 좌파 정치는 국가주의죠. 쓰레기 줍는 거 하나부터 통일까지, 세계 평화까지 다 국가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카이퍼가 얘기하는 반혁명 국가학은 각 영역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타협과 협상이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맨 마지막에 법을 만들고 그걸 강제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겼다. 진보 좌파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은 국가 뭐 했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카이퍼 정치, 보수 정치, 영역 주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왜 저 영역에서 운영 원리가 깨졌을까? 혹시 국가가 너무 개입한 건 아닐까? 또는 저 두 영역이 충돌했는데 이걸 어떻게 조율해 줄까? 과연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게 맞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죠. 경제 영역도 그래요. 경제 영역의 국가 운영 원리가 여의도 원칙일 순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거침없이 예산을 늘리고 있는 걸 보시면 법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에 따라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건 나이브를 넘어서 무식함이죠. 선진국 문턱을 간 넘은 우리 경제이기 때문에 시장 질서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보수주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를 매우 절제하면서 해야 된다. 과연 우리가 시장에 개입하는 게 맞는가? 예를 들어서 새벽 택배 국가가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게 맞는가? 조금 더 옛날로 가면 타다, 택시, 그건 국가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시장에서 만들었고 수요가 있었잖아요. 비쌌어요, 일반 택시보다. 근데 그걸 왜 못하게 했어야 됐을까? 일반 택시를 운영하는 분들이 격하게 반대했었죠. 그러니까 소위 교통 영역에서 사고가 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만약에 진짜로 자유우파 보수 정치를 거기다가 했으면 저는 그 영역분들이 어떻게든지 택시 운영하는 분과 타다 이 혁신을 하는 분들이 조율을 하게 만들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타다 없는 세상이 됐으니 더 좋아졌나요? 그리고 민주당이 법을 만들어서 새벽 배송을 금지시키면 노동자들의 삶이 더 좋아진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나? 시장의 운영 원리를 유지하되 우리 보수가 여기를 책임져야 된다면 새벽 배송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 시스템 안에서 그 노동자분들이 새벽 배송을 하는 분들이 적정한 보상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지. 새벽 배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거 좋아서 하겠어요. 단가가 높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원리에 있어서 누군가 이 임금을 억누르려고 그러고 또는 담합을 하거나 이런 건 막아야죠. 그래서 저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 우리 보수 정치가 권력과 정부를 바라보는 굉장히 좋은 게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하이에크죠. 노예의 길로 알려져 있죠. 아주 쉬운 얘기가, 천국을 약속한 모든 좌파 정치인은 지옥을 만들었다. 공산주의가 그렇죠.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자. 이미 결론 났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국가주의도 결국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든다. 이게 우리 보수 정치인들한테 두 가지를 요구해요.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민주당은 권력자가 뻐길 수 있는 철학 구조야. 왜냐면 모든 게 다 국가의 영향이니까 시혜적 권력, 나눠주고 베푸는 권력자로서 뻐겨도 돼. 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우리 보수 정당은 권력을 절제해야 돼. 조심스럽게 써야 돼. 그래서 일반 국민보다 팔 한 꿈치도 더 앞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에 대한 비전, 철학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표현하면 딱 반발자국 앞서 나가는 정치를 해야지, 나를 따르라 이런 정치는 보수 정당답지 않은. 두 번째는 네. 선동의 언어가 아닌 운영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재인 정부의 몰락, 그들의 가장 큰 한계, 멋진 구호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라는 걸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들만큼 멋진 구호는 못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선동의 정치가 우리 DNA가 아니기 때문에. 자극적인 언어가.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진보 정치는 가끔씩 먹는 마라탕일 수 있지만 보수 정치는 항상 곁에 두고 기본값으로 갖고 있어서 국민들이 보수에게 권력을 맡기면 편하고 안전하고 마음이 놓이는 그런 의미에서 계엄이 보수 정치답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봐요. 보수 정당에게 권력을 맡기면 국민들이 편안해야 돼요. 보수 정당이 집권했으니 이젠 좀 안정이 되겠지, 시장이 자율적으로 잘 움직여 나가겠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고, 저는 자유로운 공동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어떤 법안이 민주당에서 제안됐을 때 또는 제가 법안을 만들 때 무슨 기준으로 입법을 하느냐, 제가 지금 교육상임위했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으로 가요. 국가가 다 모든 걸 지시하지 말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해주자. 그래서 저는 자사고 특목고를 적극 지지해요. 마이스터고도 적극 지지해요. 근데 민주당의 문제의식, 자사고 특목고를 왜 폐지하냐 중에 하나는 동의해요. 너무 있는 집안 아이들만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는 안 되죠. 그 고등학교를 가는데 경제적인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해소해주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사고 특목고를 다 없애고 똑같이 공부해라고 하는 건 자유로운 공동체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슬로건이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였잖아요. 전 그걸 아직도 믿어요. 자유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오른쪽 왼쪽 다 거침없이 갖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보수 정당에서 복지를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수 정당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답이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수 정당에서 남북 평화를 위한 대책이 결국은 남북 평화 통일도 보수 정당이 지킬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각 정치인은 자기만의 상징 자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키워가고 싶은 저의 정치적 이미지는 쟤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가 알고 있구나. 국민들이 조정원을 키우면 믿고 맡길 만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안이 있으니까 저렇게 거품을 물고 싸우는구나. 선동의 수단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내 삶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놈이구나. 맡기면 안정되겠구나. 이거 안정감을 드리는 정치를 해보고 싶어요.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 복지가 더 좋아졌다.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 미세먼지가 줄어들었다. 보수 정당이 집권할 때 이 사회적 격차가 줄어들었다. 보수 정당이 집권하니까 청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살게 되었다. 근데 보수는 실력 빼면 안 되니까.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치는 이기고 지는 싸움으로 생각해요. 신나게 두들겨 팼으면 좋겠어, 상대방을. 그리고 가끔 막 법사위 과방에서 벌어지는 코미디 같은 영상들이 네. 조회수가 올라가는데 그건 정치를 B급 엔터나 B급 스포츠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그걸로 국한되면 정치 많이 해야 되는 일, 어려우신 분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책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약자는
지금으로서는 경제적 약자가 가장 약자라고 생각해요. 가장 경제적 약자 중에 약자는 자신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소득,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쌓여가지 않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사업시 때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본주의라는 그 주의는요, 자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스템이에요. 안 그러면 그거를 그냥 근로주의라고 불렀겠지, 노동주의라고 부르든지.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많은 국민들이 적절하게 조금씩은 자본을 갖고 그 자본을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동시장의 격차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격차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어떻게든지 그걸 좀 해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대할 때 그때 지금의 위 정치는 결과 책임이에요. 아무리 멋진 말과 외투력이 흘러도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들으면 공허해져요. 보수 정치가 막 선전선동에 능한 사람들이라기보다 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었고, 국가의 문제들을 해결했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아직 있어요. 근데 그건 허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돌아보시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해방 이후 산업화를 통한 빈곤 탈출에 박정희가 있었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하니 민주화의 새벽은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이 두 사람의 사진 모두 국민의힘 228 거기 걸려 있어요. 네. 대한민국의 주류로서 시대의 문제들, 70년대 80년대는 먹고 사는 문제, 80년대 90년대는 민주화의 문제를 가장 앞서서 풀어낸 지도자와 그 세력들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우리 보수 정당이에요.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살짝 흔들렸다라는 말도 인정이 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되어가는 지금 민주주의의 성숙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 담론이 무엇일까? 압도적으로 격차 해소죠.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 있겠지만 격차로 멀어진 이 사회가 과연 하나가 될 수 있냐라는 게 지속 가능성의 핵심이라고 봐요. 각자 도생이 팽배해져간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운 공동체를 다시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살만한 나라다. 돈 있으면 살기 제일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돈이 있든 없든 서울에 태어나든 지방에 태어나든 살만한 나라다라는 그 시대적 과제를 푸는 것도 우리 결국은 보수가 할 거라고 봐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작더라도 성과를 내야 돼요. 작더라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하나는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 미국과의 관세, 주가, 교육, 뭐든 하다못해 대장동 특조든 야당이 실력 있게 하나씩 근데 많은 건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하나씩은 꺾어서 부러뜨려야 돼요. 정치의 본질은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특히 보수 정치의 본질은 결과 책임. 도대체 1년 동안 얘는 뭐 했냐?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가장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과연 국민의힘은 확장하고 있는가? 새로운 의제들을 또는 진보의 의제들을 보수적으로 해석할 용기가 필요해요. 이재명 보세요. 지금 얄미울 정도로 야금야금 우클릭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용기의 반이라도 있는가? 저건 다 진보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우리에게 남는 거 뭐가 있습니까? 국방하고 경제? 이거 갖고 안 돼요. 우리 청년들 이념 정치 이제는 많이 안 해요. 그리고 세상이 국방과 경제로만 돌아간다고 믿지도 않아요. 우리도 이제 진보의 의제를 보수적으로 재해석할 용기가 필요해요. 보수 정당이 보는 격차 해소에 대한 답이 뭐냐? 보수 정당이 보는 남녀 갈등 해소안이 뭐냐? 보수 정당이 보는 청년층 일자리 답이 뭐냐? 보수 정당이 보는 기후 위기 답이 뭐냐? 두 가지. 작더라도 결과를 내자. 그리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좀 더 용기를 내서 진보의 의제들을 보수적으로 재해석해보자.